임신이 되기는커녕 그냥 시간이 흘렀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임신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결혼한 지 3년 정도 되었고, 그동안 계속 아이를 가지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잘 생기지 않아서 결국에는 시험관 시술을 하게 되었고, 다행히 1차에 성공을 해서 지금 이제 임신 초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시험관 브이로그를 올렸었는데, 정말 많은 분들께서 응원도 해주시고, 축하도 해주셔가지고, 어떻게 보답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이제 임신을 위해서 노력했던 그런 과정들을 조금 경험담으로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이제 카메라를 켰습니다. 인공수정 그리고 시험관까지 하나씩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 저희는 32살, 36살에 결혼을 했고, 결혼을 하자마자 아이를 가지기 위해서 난임병원을 바로 갔어요. 주변 지인분들이 이제 임신을 하려면은 돌아가지 말고 바로 난임병원을 가봐라. 그래서 이제 어떤 이상이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라고 조언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가깝기도 하고 이래서 바로 예약을 하고 병원을 갔죠. 피검사, 그리고 초음파 검사, 소변 검사, 그 나팔관 조영술이란 것까지 했어요. 피검사를 하게 되면 그 말로만 듣던 난소나이라는 걸 알게 되는데, 저는 그 당시에 이제 실제 제 나이보다 한 두세 살 많게 나왔거든요. 근데 의사 선생님께서 너무 걱정할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더 미루지 마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더 미뤄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었고, 이 난소 나이라는 게 말 그대로 나이라서 다시 젊어질 수가 없고 계속 늙어가는 일만 남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절망적이었고, 그리고 나팔관 조영술이라는 검사는 생리가 끝나고 하는 검사인데, 이제 나팔관이 잘 뚫려 있는지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막혀 있으면 확인을 하는가 동시에 이제 뚫어주는 그런 검사였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여기서도 특별한 이상이 없었고, 저희 남편도 정자 검사를 했는데 특별히 이상이 없었습니다. 정자 검사를 하면 막 정자 활동성, 그리고 그 이상 정자가 섞여 있는지 그런 것까지 다 나오더라고요. 되게 신기했어요. 저희는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자마자 각자 몸 상태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했었고, 이 검사는 어쨌든 뭐 그렇게 큰 비용이 드는 것도 아니고 보건소에서도 해주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임신을 준비하신 분들은 꼭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미혼이신 분들도 결혼하기 전에 내 몸 상태가 어떤지 한번 확인을 하면은 조금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거든요. 나중에 이제 시간 낭비하는 거를 좀 막을 수도 있으니까 결혼 전에도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는 둘 다 큰 이상도 없고, 뭐 나이가 엄청 많은 것도 아니니까 일단은 이제 시험관보다는 자연 임신을 시도해봐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자연 임신을 준비를 하게 됩니다. 사실 결혼하기 전에 피임 교육을 받을 때는 여자는 1년 내내 가임기다 이러면서 막 항상 임신을 할 수 있을 것 같이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막상 내가 임신을 하겠다 이렇게 탁 마음을 먹으면 그 가임기라는 게 한 달에 일주일도 안 되더라고요. 이제 한번 실패를 하면 한 달이 훌쩍 지나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더라고요. 그리고 자연 임신을 시도할 때 이런 배란 테스트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임신 테스트기처럼 이제 소변으로 이제 검사를 할 수 있는 건데, 요거를 사용을 하면은 이제 딱 두 줄이 뜨면 그날은 이제 배란일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날이랑 그 다음 날이랑 이제 숙제를 하면은 임신의 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도구입니다. 저는 그래도 생리가 좀 규칙적인 편이어서 배란일을 예측하는 게 그래도 상대적으로 쉬웠는데, 배란일이 조금 들쑥날쑥 하신 분들은 이게 좀 도움이 되실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그 생리 어플에 나오는 배란일이랑 요 실제로 해본 그 테스트기 배란일이랑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참고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또 이거를 했는데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하지 않은가? 이래서 이제 산부인과를 가게 됩니다. 산부인과를 가면 초음파를 이렇게 계속 보면서 숙제를 딱 지정을 해주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생리 2, 3일 차에 방문을 해서 날 받으러 왔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의사 선생님께서 그럼 3일에 한 번씩 오세요. 이렇게 하면서 이날 해서 하세요.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날에 맞춰서 이제 숙제를 하는 거고,
이렇게 해서 성공하신 분들이 꽤 많다고 들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시도를 해봤었는데 잘 안 됐고 뭐가 이유였을까?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다음 단계 인공수정 단계로 넘어갑니다. 인공수정은 뭐냐면 남자의 정자를 채취해서 얘네를 어떤 이제 특수한 처리를 한 다음에 그 모양이 괜찮은 거 그리고 활동성이 좋은 애들 이제 베스트 정자들을 딱 뽑아가지고 제 난자 근처에다가 이렇게 쫙 뿌려주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생리 2, 3일 차에 방문을 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되고 이제 여자는 배란 유도제를 먹으면서 이제 난자를 여러 개 만드는 그런 밑작업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때 병원을 한 4번 정도 방문을 했고 그중에 3번은 초음파를 계속 보면서 상태를 체크를 했고 이제 과배란 유도 주사를 맞았던 것 같아요. 근데 주사는 제가 직접 놓진 않고 병원에 갈 때마다 놔주셨거든요. 그래서 이때 주사 맞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 인공수정 시술을 하러 간 날은 뭐 마취나 이런 과정도 전혀 없고 그냥 이제 누워있으면 맨정신에 의사 선생님께서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다 그 시술을 해주시거든요. 좀 기분이 이상했지만 어쨌든 그 시술은 되게 간단해서 10분 안에 딱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좀 휴식하고 이제 집에 오고 그랬었는데, 대신 이제 시술 끝나고 나서 임신을 확인할 때까지 매일 밤에 그 질정을 넣어야 돼요. 그래도 사실 그렇게 크게 어려운 시술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대신 이제 인공수정은 자연 임신이랑 거의 확률이 비슷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공수정도 2번 했는데 다 실패를 합니다. 인공수정도 안 되나 보다. 이제, 모르겠다. 이제 주변에서 또 이제 마음을 놔야 임신이 된다. 막 이러니까. 임신 생각을 조금 버리고 그냥 남편이랑 놀았어요. 그냥 여행도 다니고 뭐 막 이것저것 하면서 그냥 생각을 놔버렸죠. 병원도 더 이상 안 가고. 그렇게 했는데 임신이 되기는커녕 그냥 시간이 흘렀더라고요. 그래서 또 1년이란 시간이 흘러버렸고 그러다가 올해 초에 35이 됐는데 갑자기 마음이 급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토끼띠 마음이 되고 싶었는데 이게 마지노선이 얼마 안 남은 거예요. 이제는 진짜 뭐라도 해야겠다. 당장 이제 시험관 시술을 예약을 해버린 거죠. 이제 인공수정은 남자의 정자만 채취를 했다면 시험관 시술은 여자의 이제 난자까지 채취를 해서 난자랑 정자랑 이제 밖에서 탁 만나게 해가지고 얘네를 이제 세포 분열을 막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이제 잘 자란 애들은 너네는 이제 애기 씨앗이 될 수 있겠다 이래가지고 배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배아가 되면은 걔를 다시 이제 제 자궁에다가 넣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이식 과정이라고 하는데 이식을 해서 착상이 잘 되면 임신이고 안 되면 이제 다시 또 이제 이식을 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됩니다. 인공수정보다 훨씬 더 고난이도의 기술력이 들어가고 또 시간도 돈도 더 많이 드는 그런 시술이지만 근데 이제 대신 확률이 훨씬 높다고 해요. 그래서 성공률이 나이대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나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인공수정이 13% 정도가 되면 시험관 시술은 한 30%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난자체치까지 총 4번 병원을 방문을 했었고 3번은 이제 초음파를 보면서 제 상태를 확인을 했고 그 동안에 이제 그 난자를 계속 이렇게 여러 개 그 분열시키기 위해서 가베라는 주사를 맞았었어요. 그래서 하루에 주사 2개를 한 10일 정도 계속 맞았고 그리고 마지막에 난자 채취하기 전날 난포를 터뜨리는 주사를 맞았었어요. 난자 채취는 수면 마취로 진행이 되고 꽤 위험한 수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조금 무서웠었고 근데 지나고 보니까 수면 마취라서 그래도 할만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난자 채취하고 나서 뭐 복수가 찬다든지 피가 난다든지 이런 다양한 부작용들이 있는데 다행히 저는 그런 큰 이제 부작용 후유증은 없어가지고 잘 넘어갔었어요. 이 난자를 채취를 하고 나서 정자를 만나게 해서 이제 세포 분열한 다음에 배아로 키우잖아요. 요거를 이제 얼리지 않고 바로 이식을 하면 신선 배아 이식이라고 하고 이거를 한번 얼렸다가 다시 해동한 다음에 그 몸에 이제 넣는 거를 동결 배아 이식이라고 해요. 신선 배아 같은 경우에는 그 난자 채취하고 며칠 안 돼서 바로 이식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총 기간이 1달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되고요. 동결 이식은 1달 정도 또 텀을 두고 나서 다음 생리 때 진행을 하게 되기 때문에 총 2달, 최소 2달 이상이 걸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용종 제거를 해야 돼서 총 3달이 걸렸었거든요. 진짜 처음 시작할 때는 한 번만에 끝날 줄 알았는데 이렇게 오래 걸릴 줄 몰랐어요. 신선으로 할지 동결로 할지 이런 이식 방법은 제가 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배아의 상태나 그리고 제 몸의 상태 그런 거에 따라서 이제 다양한 환경들을 고려를 해서 의사 선생님께서 정해 주시는 거기 때문에 제가 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 스케줄을 미리 알 수가 없고 그때그때 결과에 따라서 이제 맞춰야 되더라고요. 그런 불편함이 조금 있습니다. 저는 이제 동결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한 달 정도 이제 몸이 회복하는 기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생리 2, 3일째 방문을 해서 이식 과정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제 첫 번째 방문부터 그 자궁 내막을 키우는 약을 하루에 3번을 먹어요. 그래서 진짜 그때부터 너무 힘들었는데 그러니까 난자치치까지는 할만했어요. 근데 이식하는 게 진짜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방문부터는 그 말로만 듣던 시험관 주사, 질정, 그리고 약 퍼레이드가 시작이 되더라고요. 이게 원래 프로게스테론이라는 여성 호르몬이 임신을 하면 자연적으로 나오는 호르몬인데 아무래도 이제 인위적으로 임신을 시키는 거다 보니까 이런 호르몬 주사를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때 이식할 때는 뭐 마취 같은 거 없었고 그냥 그 인공수정 이식할 때처럼 굉장히 간단한 시술이었고 네, 누워있다가 그냥 병원 나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식하고 나서는 무리한 활동은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뭔가 배에 이제 그 콩알이 들어갔다고 생각하니까 움직이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배에 힘주는 것도 최대한 조심했고 그냥 거의 누워서 지냈던 것 같아요. 다행히 시험관 1차에 성공을 해서 지금 임신 초기가 되었고 성공은 했지만 매주 병원 갈 때마다 혹시 잘못된 건 아닐까 이렇게 노심초사를 하고 있어요. 이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더라고요. 인생이 원래 제 뜻대로 흘러가지 않지만 임신은 특히나 더 제 뜻대로 되질 않더라고요. 임신을 계속 시도를 하면서 어쨌든 이제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너무 힘든데 그때마다 이제 가장 의지를 했던 건 이제 남편이고 저희는 좀 서로 탓하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대화도 많이 하고 그리고 아이가 없으면 없는 대로 살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많이 했었고 어쨌든 저도 시도를 하면서 정말 많이 검색도 해보고 그런 경험담을 찾아보고 그랬었는데 그때마다 좀 도움도 많이 됐고 공감도 많이 됐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부족하지만 저희 이런 경험담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앞으로도 더 재미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안녕!